뒤죽박죽 대출 규제. 대출 규제가 하도 말이 많으니까 이제 금감원장이 간담회를 했어요. 계약해놨는데 등기를 치려고 그러는데 등기 못 치는 거 아닙니까? 대출 안 나와갖고 이런 이야기가 많고 실수요자들을 보호한다더니 실수요자가 더 힘들게 생겼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출 규제가 이상한 곳으로 볼동이 튈 것 같다.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집값이 오르니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수요를 죽이는 방법도 있고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있죠. 그쵸? 근데 이제 제일 먼저 기본은 공급을 늘리는 게 좋죠. 왜?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요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집을 안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를 살아야 되죠. 전세를 안 살면 월세를 살아야 되고, 그래서 수요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집값이 오르니까 수요를 죽여. 그러면 매매를 안 하고 전세를 가겠죠. 전세를 또 누르면 월세를 가겠죠. 돌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그 두더지 게임 같은 거야. 이거 때리면 요거 나오고, 이거 때리면 요거 나오고, 두더지 게임 아시죠?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을 확대를 해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이걸 알기 때문에 공급 대책을 먼저 내놓은 거죠. 그래서 88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공급이라는 거는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빵이라면 밤새도록 만들겠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88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망고쌤이 뭐라 그랬어요? 공급 없는 공급 대책이다. 이런 이야기 했죠. 이게 당장 집을 내일 만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호에 불과한 거고, 앞으로 이렇게 해볼 계획이다라는 거를 말하는 것 뿐이지, 당장 우리가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집이 그 두 채가 부족해. 그럼 내일 두 채를 지으면 되는데, 이 두 채를 짓는 게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급대책이라는 거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88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추가로 집이 상승하는 거죠. 왜? 집은 필요한데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늘고, 거래량이 늘면 대출이 증가하겠죠. 서울하고 경기도 핵심지 위주로 오르다 보니까 서울하고 경기도의 핵심지는 집값이 비싸요. 집값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늘면 자연스럽게 대출이 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거래량 보통 볼 때 실거래 기준으로 본단 말이죠. 실거래는 계약 기준이니까 실제로 이제 등기를 치려고 그러면 보통 2달 정도 뒤에 등기를 치게 되죠. 지금 8월 달에 대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6월 달에 거래가 늘었기 때문에 8월 달에 등기를 많이 치는 거고, 등기 칠 때 대출을 받아서 실행을 하니까 대출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7월 달은 6월 달보다 거래가 더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9월, 10월에도 대출이 8월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9월, 10월에도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추가 대책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순간 거래량이 줄어들 거고, 거래량이 줄면서 대출이 줄어들라 그러면 11월, 12월까지 가야 될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8월부터 대출 규제 얘기 나오고 9월에도 나오고 하면서 9, 10, 11 주춤하다가 12월을 바닥으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9, 10, 11월 되면은 이제 집값이 떨어지네, 어쩌네, 거래량이 벌써 줄었네 이러면서 떠들어대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추세적인 하락을 만들 거냐 이런 거죠. 여전히 공급은 부족하고 금리는 내려가는데, 그러면 이게 집이 내려갈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죠. 수요는 있다니까요. 수요는 항상 있는데 그 수요를 누른다고 해서 일시적일 뿐이지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만약에 하반기에 추가로 살짝 주춤하거나 호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또 이거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수요 억제책으로 대출 규제를 발표를 했다. 이런 거죠. 8월 달에 금융권 가계부채가 9조 5천억이 늘었다. 정부에서는 한 달에 5조 정도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내부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 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스트레스 DSR은 사실 한다고 해서 별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바로 이렇게 규제를 하면은 정부가 욕을 먹으니까 은행들이 알아서 잘해보세요. 이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죠. 그래서 알잘딱깔센이라는 단어를 제가 써봤는데, 은행들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해봐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은행은 사실 오합지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라고 컨트롤 타워인 금감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 컨트롤 안 하고 알아서 해보라 그러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뒤죽박죽으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다 대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서 하니까 더 이제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운 거죠. 어쨌든 알짤딱깔센 하라 그랬더니 은행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산금리를 편하게 올려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냥 은행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뭐라 그래? 알아서 잘해라 그랬더니 금리를 올려? 아니 대출을 줄여야 그랬지 금리를 올리라 그랬냐? 이랬더니 다시 이제 한도를 그러면 줄여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보면 금리는 한 달 사이에 1%가 올라간 것 같은데 별로 안 내린 것 같고 한도는 팍 줄어드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수요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감원 간담회를 이제 9월 4일 날 여의도 국민은행 본사에서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1시간 정도니까 사실 말을 이제 금감원장이 1시간 동안 떠든 게 아니라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람이 짧은 멘트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수많은 분석들이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같다. 1주택도 실수요고 수요는 다양한데 무조건 막지 말고 알잘딱깔센 딱 깔끔하게 하라 그랬더니 똑바로 안 해? 이제 이렇게 했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해. 뭐 이런 식이죠. 제일 나쁜 사람들이죠. 하여튼 깔끔하게 해보라고 잘 알아서 잘. 어떻게 해요? 잘. 어떻게 해? 잘. 그쵸. 이런 거죠. 그래서 못하면 욕하고. 자, 다시 알짤딱깔센으로 한번 가볼게요. 잘 모르겠고 실수요 피해 없도록 관리하세요. 어떻게 해요? 잘. 제일 나쁜 사람이죠. 잘. 알아서. 투기 수요 대출 관리를 강화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때 여러분 투기랑 실수요랑 구분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은 실수요자들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인데 투기하고 실수를 구분한다? 그럼 1주택이면 무조건 투기고 아니면 실수요입니까? 1주택도 수요가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방 발령 나와서 집 사놓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거기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집을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투기입니까 그거는? 이게 구분하기가 모호하기 때문에 말이 많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투기하고 투자를 구분하기 힘드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분하기가 모호한데 1주택이 대출받는 거는 투기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가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 금융권에서 공동 대응을 해라 이런 거죠. 신한은행이 뭐 전세자금 대출 안 해줘요? 그럼 국민은행으로 갈게요. 그럼 국민은행이 안 해줘? 뭐 보험사로 갈게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알아서 그것도 컨트롤 타워가 알아서 니네들끼리 잘 해보세요. 이렇게 자꾸 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선택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둔촌주공으로 불똥이 튀었어요. 둔촌주공? 입주 대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이야기인데 둔촌주공은 일반 분양 받은 분들이 원래 실입주를 해야 되는데 3년을 유예해 줬잖아요. 실입주를 안 하고 3년 전세 놨다가 또는 월세 놨다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세를 놔서 잔금을 치려고 그랬는데 이게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에 걸리냐 안 걸리냐에 은행마다 해석이 다르다는 거죠. 일반 분양 받은 사람이 전세를 놓게 되면은 원래는 이게 조합에서 일반 분양자로 등기가 넘어가고 잔금을 치면 등기가 넘어가잖아. 등기가 넘어가는 날 전세 들어오는 사람들의 자금을 받아갖고 잔금을 치려고 그랬는데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네? 그럼 이게 안 해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은행은 이런 경우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에 해당된다라고 하고 어떤 은행은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혼란인 거야. 이게 알아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지. 오합지졸이라는 거지. 그래서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로 잔금을 못 친다. KB, 우리, 농협은 안 된다고 했고 자, 신한은 되고 하나는 아직 아리까리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한은 왜 된다고 하냐면은 이 사람은 이미 등기는 안 쳤지만 분양권을 이미 자기가 갖고 있지 않냐. 갖고 있으니까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거랑 동일하게 봐도 된다. 그래서 신한은행은 여기다가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항상 말이 많았던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 둔촌주공 항상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살려줄 것인지 KB나 우리나 NH, 농협 빼고 다른 데로 가서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둔촌주공 입주장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대출 시장을 KB나 우리 농협은 포기한 거고 신한은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알아서 자리 될까? 오합지졸인데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물동이
둔촌주공 입주량으로 튀고 있다. 둔촌주공만 입주냐? 이제 이게 문제는 앞으로 뭐가 문제냐면 올 연말에 입주하는 전국의 모든 단지에서 전세 자금으로 등기를 치려고 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래서 신한은행으로 하면 되겠다. 신한은행 아니면은 뭐 다른 은행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자꾸 문제가 되고 하면은 또 금감원에서 야 우리가 언제 그랬냐 이러면서 또 알아서 잘하세요 해갖고 대출 늦을 때까지 계속 알아서 잘하라고 그러고 하지 않을까. 알짤딱갈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전셋집을 구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주택이 있을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잔금 칠 때 전세입자의 대출로 잔금을 치는 사람들 말고 예전부터 전세 놓고 있던 사람이 다시 전세를 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상관이 없으니까 들어오시는 분이 전세자금 대출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데는 인기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데는 인기가 없겠네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2020년 7월인가 8월부터 실행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4년 동안 싸게 살다가 전세 만기가 되신 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4년 전에 이제 전세 계약하고 지금 좀 올려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가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동 수요는 항상 있으니까 뭐 직장 문제, 학업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이동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라는 게 있어야 돼. 유통 물량. 이분들이 이동할 때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는 집들이 상당할 거란 말이죠. 분양주택도 그렇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10명이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유통 물량이 조금밖에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래서 전세 제출이 가능한 집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안 되는 집은 전세 구하기 힘들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희한하게 둔촌주공 입주량도 불똥이지만 전세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안 그래도 전세가 지금 60 몇 주째 오르고 있는데 조금 더 전세 가격 올라가는 걸 자극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안 그래도 집을 안 사가지고 전세 수요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 유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전세자금 대출을 조이니까 그 전세자금 대출을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생기고 근데 주인들은 10억짜리 집을 5억에 전세 놨는데 월세는 1억에 250이야? 그러면 이 보증금 4억을 내줘야지 월세를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세 공급이 이렇게 탄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이제 전세를 월세로 바로 바꾸지도 못할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어떤 집은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해서 바로 동동 구르고 어떤 사람은 전세 들어갈 집을 못 구해서 8월 동동 구르면서 전세 시장이 대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든 컨트롤 타워가 뒷짐지고 혼만 내지 말고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둔촌주공도 그렇고 전세 놓거나 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다고 집값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말입니다. 혹시 10, 11, 12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